안녕하세요. 송산 일각 지영수님의 2판 4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특집이고요. 특별한 곳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조계사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직할교구 본사로서 한국 불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오늘 조계사에 녹화를 온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녹화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부처님 오신 날 특집을 맞이해서. 그래서 조계사 청년 법우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근데 저희가 다룰 내용이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색하지 않나 싶은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영 씨는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결혼 이전에 더 문제가 크죠. 연애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모쏠이군요. 그렇죠. 네. 이건 물론 이제 사연을 말하자면 너무 이야기가 이제 장대한 서사시가 펼쳐지니까 근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했잖아요. 그런 오픈이 사연이 길어질 있죠. 거라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제가 이 시대의 진정한 모쏠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앞으로도 연애도 없는데 결혼 출산은 너무 먼 이야기죠, 저한테는. 사찰에 있다 보면은 이제 스님들께 이런 불자님들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네. 결혼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에 특히 또 대한민국 출산율, 이 재앙 수준이라는 기사도 많이 뜨시는 거 보셨나요? 아, 이게 사실 이제 얼마나 심각한지까지는 몰랐는데 요 한 몇 달 사이에 그 뭐 출산율 해가지고 유튜브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0.6까지 내려갔다고. 저도 그건 얼마 전에 봤고 또 요번 촬영이 결혼 관련된 이야기라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시간이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포기한 청년 불자님들을 위해서 우리 또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수다와 재밌는 수다와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계사 청년 법우님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기 앉으시고. 네. 환영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이쪽부터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34살 청곡 고진우라고 합니다. 네. 같이 결혼해서 기혼자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신랑이랑 동갑이고요. 네. 네. 그리고 강수진이고 본명은 수정화입니다. 결혼 혹시 몇 년 차이신가요? 지금 몇 개월 차에 아, 몇 개월 차시군요? 연애가 아하. 길었어가지고 1월에 올해 1월에 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연애는 몇 년 동안 하셨나요, 그러면? 친구 사이로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된 거 5년 됐어요. 그러시군요. 우리 이쪽 두 분,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본명은 용진을 쓰고 있고 이진욱이고 저희는 그 청년회에서 만나서 네. 인연이 이어진 미혼 커플입니다. 아유, 그렇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1살이고 정혜심 김근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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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두 분은 만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희 이제 1년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쩐지 아까 전에 저기 이제 두 커플 이제 모습을 봤는데 손을 잡으시고 이게 이제 남편분 헤어스타일을 이제 골라주시더라고요. 챙겨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상황이 조금 달랐다. 온도가 좀 다르다. 조금 달랐다. 네, 오늘 또 조계사 청년 불자회를 또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 조계사 청년회는 1977년도에 이제 처음 시작해서 한 거의 50여 년 지금 역사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고요. 네. 네, 전국에서 아마 가장 큰 불교 청년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법문뿐만 아니라 뭐 그냥 친목 활동, 뭐 다양한 취미 활동도 같이 하고 있으면서 딱딱하게 막 교리 공부나 뭐 명상만 한다는 그런 이미지와 다르게 활발하게 또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조계사 봉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오늘 주제 네 분과 함께하는 이 주제가 그러니까 조금 무거울 수도 있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결혼 플러스 그 뒤에 이제 오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혼이시고 미혼이신데 결혼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어떤 느낌이신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결혼은 잘한 것 같다. 아니면 결혼은 우리가 또 준비한 질문이 있잖아요. 네. 결혼은
미친 짓이다 OX. 근데 이게 질문이 하면 여기는 고정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아니 몰라요 스님. 아까 전에 들어보셨잖아요. 아니 근데 네, 모른다니까. 1월에 거석을 했다는데 석 달밖에 안 됐는데 큰일 나요. 미친. 예를 들어서 우리 천국 불자님 보호해줘야지. 준비된 질문은 맞는데 저희한테 살짝 얘기하실래요? 이렇게 오셔서 살짝. 일단 오해했어요. 네. 우리 또 수정아님께서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하다가 5년이 돼서 결혼을 한 케이스여서 엄청 고민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즐겁고 행복한 것 그럼 같아요. 어떤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까요? 정말 잘 살 수 있을까가 제일 첫 번째였던 것 같고 잘 맞을까? 이렇게 연애랑 또 결혼은 또 다르다고 생각하고 또 가정 대 가정이 만나는 거니까 그게 좀 많이 두려웠어요. 제가 또 여기 가정에 잘 화합할 수 있을까? 또 저희가 여담으로 저희 부모님은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종교가 좀 달라서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석가탄신일날 우리 사위 좋아하는 BTN 틀어줘야지 하면서 TV도 틀어주시고 연등에 틀어주시고 막 이런 거긴 한데 그래도 그때는 잘 맞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많이 고민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행복한 고민거리보다 좀 같이 해결하면서 행복한 게 많아지니까 잘했다 싶어지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5년 연애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겠다라고 결심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좀 살아가는데 일상을 살아가는데 많이 의지를 하고 이러면 안 되는 사랑이라고 많이 책이나 뭐 이런데 외로우면 결혼하면 안 되고 연애하면 안 된다 이러는데 저한테는 조금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돼버렸던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조금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리 느꼈던 것 같아요. 천국 불자님은 좋은 점 있잖아요. 좀 오해했잖아요. 좋은 점 또 얘기 한번 해주시죠. 저는 결혼은 진짜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미친 짓이다에 오라는 거죠. 네. 이 나라는 우주와 너라는 우주가 만나서 네.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진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근데 이런 미친 짓을 하면서 이것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미친 짓을 잘 이겨낼 수 있게끔 해주는 분이 옆에 있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이게 좋게 포장하면 옆에 있는 분이 미칠 정도로 좋았던 거네요. 미쳐버리죠.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 다른 걸 또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네, 아주 좋네요. 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미혼이신데 어떤 선택이십니까? 저는 미친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람이 이제 만나서 감정이 생기는데 네.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에 연장선이고 당연히 흘러가야 될 감정의 기복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이 결혼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나 뭐 결혼했을 때 뭐 서로의 어떤 조건들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보다 우선은 이제 서로 만나서 감정이라는 걸 같이 교류해보면서 나와 같이 이제 같은 결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같이 겪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 정혜심님은? 저는 약간 반반입니다. 미친 짓이다 진영에서 괜찮겠다로 넘어가는 중이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이유는 이제 앞에서 이제 얘기해 주신 거는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이 크셨다면 저는 좀 철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지금 나의 행복한 생활을 깨고 싶지 않다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 독신으로 그냥 취미생활하고 내 생활 즐기고 충분히 지금도 너무 재밌게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결혼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부정적인 거죠. 아, 괜히 결혼했어. 나는 이제 후회해. 나 다시는 결혼 안 할 거야. 이제 이런 얘기들을 그냥 듣다 보니까 아, 그렇게 내 즐거운 삶을 포기하면서 둘이 힘들게 맞춰가는 과정을 굳이 감수하기 싫고 나는 혼자서 재밌게 살겠다. 굳이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마음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이 같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마 참고를 하실 만한 내용일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이제 우리 말씀하신 가운데 같은 결을 가졌다. 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같이 세월을 겪어보면서 이제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났으니까 생활이라던가 사고나 가치관 그리고 어떤 한 사건을 두고도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를 텐데 서로의 주장만 굽히는 고집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너의 생각도 맞아. 그렇게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네 하면서 서로 같이 뭐 약간 양보하고 배려해주고 약간 이타심 같은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이제 두 분 대화하시는 걸 느꼈을 때 연상이시잖아요. 아니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현실에서 이때 연하이신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조금 뭔가 의지처가 될 만한 그리고 일단 차분하시고 뭔가 이렇게 대화를 했을 때 서로 이렇게 개선이 된다.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서 점점 나도 발전할 수 있고 이 사람도 나를 정말 사랑하고 애쓰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셔서 그런 게 아닐까. 아, 네. 일단 저보다는 말을 잘하는 것 같긴 해요. 들으면서 되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지영수님 부러워하고 있어요. 아마 새로운 느낌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영 선생님에게는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기 때문에 저는 좀 전에 이제 밖에서 연애를 해보고 들어온 사람 입장으로서 이 두 분을 이렇게 봤는데 그 모습들이 되게 서로를 배려를 하고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이렇게 들어서 갑자기 그냥 보고 있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미소 짓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다. 왜냐하면 예전에 감정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그게 뭐지?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되게 신기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 성신여대 때도 그 느꼈던 감정과 비슷한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자랐고 주변이 원래 어르신밖에 안 계셨고 어르신이 위주였고 출가 이후에도 도심지 사찰에서 안 살고 이게 그 시골에 있는 사찰 위주로 있었단 말이죠. 30대 불자를 본 적이 극히 드물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거 와가지고 봤는데 결혼한 30대 그리고 결혼하지 않으신 분 30, 40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말 잘하세요. 안 익숙해요. 네네네. 궁금한 것도 많을 텐데 일단은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부부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좋은 점도 많은데 그래도 듣고 싶은 게 불편한 점.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얼마 안 됐지만 가장 이런 거는 좀 불편하다. 그 아까 전에 그 우리 차를 타고 오면서 뭐가 불안하면 다리가 이렇게 뭐 콩콩콩대고 뭐 심리가 불안하면 손이 나는데 손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 내 손을 봐버렸어. 그 시간이 왔나? 손이 지금 우주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있더라고 이렇게. 말 잘해야지. 오늘 저녁에 저거지. 네. 불편한 점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먼저 얘기하는 거야? 저희가 불편하게 만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결혼한 지 한 3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뭐 집안일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힘들었습니다. 내 얘기가 이상했어 지금. 아니 옆에서 이해를 못한다는. 네, 일하는 게 진이 빠지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그걸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힘든 일을 하고 있고 저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덜 힘들고 집에 와서 기력이 남아 있으니까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그 뭐라도 하나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에 계속 툭툭 던져봤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체념하고. 어떤 걸 말씀하신 거죠? 하나 던져봤다?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은 네네. 빨래가 다 되면은 빨래 좀 널어줄래? 소리가 나잖아요. 꺼내라도 와줘라. 그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제 두 분 귀 막으세요. 두 분 듣지 마세요. 현재 아 그거에 너무 감사하긴 해요. 네. 이렇게 엄청 잘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무단한 노력을 많이 했죠. 제가 아, 그렇군요. 네. 그 일을 하지 않게. 남편분이 하셨는데도 내가 남편이 했다면은 내가 더 두 번 손 가지 않을 수 있게끔 내가 잘 지도를 했다. 아니 그거 그런 건 아닐까요? 거울 치료를 해줬어요. 아. 똑같이. 그러니까는 움직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거울 치료. 네, 그냥 네. 아니, 저희가 사정상 결혼 전에 집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개월 같이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혼자 살았을 때의 생활이 엄청 잘 많이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였을 때 치워야 하는 사람이고 제 앞길에 뭔가 있으면은 거슬려서 이렇게 치우는 사람인데 얘는 그 거슬린 거를 이렇게 피해가는 사람이더라고요. 여기 저희 관계인데요. 저희 관계인데. 저 100% 이해합니다. 그거 잘못했네요. 어허 이렇게. 처음 같이 살았을 때 화장실이 정말 저희 여자들은 커버가 2개가 있으면은 앉는 커버를 그렇죠. 열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출근했는데 제가 물에 빠졌어요. 뭔지 알겠어요. 네, 알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저도 엄청 일이 좀 고된 일이라면 고된 일이다 보니까 똑같이 해. 나도 힘들어. 우선은 똑같이 해보니까 이제 조금 결혼하고 나서 책임감이 생기니까 보이네? 그러면은 조금 비슷한 그 시선이 돼버린 것 같아요. 혹시 저기 어떤 일 하시나요? 저요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다니고 있어요. 13년 차 됐고요. 13년 차. 그래가지고 어린이집도 애들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안전사고를 하기 위해서 많은 청소와 위생과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집에 오면 그보다 더 쌓인 짐이 많은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청국 잠깐만요. 우리 질문할 게 많은데 지금 청국과사님 벌써 넉다운인데? 이야기만 1시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본에 침 튀었어요. 지금. 그런데 거울 치료를 하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조금 어찌됐건 간에 좀 고쳐지고 있는 거죠? 네, 엄청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안 고쳐지는 사람도 많잖아요. 많아요. 네. 근데 정말 엄청 많아요. 네. 조금 거기서 정말 불사랑 결혼하면 이렇게 좋구나. 네. 내 신앙심이 엄청 좋구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청국과사님께서 많이 이렇게 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저는 이제 혼자 살 때는 진짜 누구 얘기도 안 듣고 되게 이기적으로 좀 살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와이프한테 많이 배우고 좀 제 스스로도 느끼는 바가 엄청 커가지고 좀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정말 큰 스승이고 서로 큰 스승이 되면 좋죠. 저한테는 관세음보살님이 대단하십니다. 우리 두 분은 이런 거 보면서 어떤 거 느끼십니까? 혹시 실례지만 결혼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는 결혼 올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걸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점이 조금 걱정이 되는지. 나는 청소 잘해야지. 저희는 여태까지 연애할 때도 그렇고 무언가 미래에 대해서 다가오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서 그걸로 불안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 부딪히는 일에 대해서 같이 어떻게 이걸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늘 그렇게 했었고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습니다. 연애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같은 방향을 보고 나가는 사람이다라는 걸 너무 깨닫고 나랑 같은 비슷한 사람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건들을 또 겪고 많은 걸 또 넘어가면서 오히려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 같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다가오더라도 지금처럼 넘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또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에요. 혹시나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이거 좀 좀 센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 해야 되는 문제를 여기서 자꾸 아 이제 못 참겠어요. 예. 그거는 다가오면 그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피해 가셨습니다. 저희는 일단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왜 그래라기보다 그냥 다르구나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아직 사실 그렇게 부딪힐 일은 없었습니다만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이 싸우는 계기가 큰 일이 있어서 다투고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게 아니고 정말 이런 것까지 이게 사소한 걸로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우나라는 문제들이잖아요. 정말 치약 하나로도 싸울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다가올지 손잡고 말씀하셔도 돼요. 약간 잘하자. 막 그런 것들. 잘해라. 잘해. 어? 나 분명 얘기했어. 아니 그 저기 만약에 그 이제 일을 보시러 이제 해우소로 가셨는데 물에 빠지셨어요. 그럼 다르구나. 하실 수 있는 건지. 예, 일단은 처음에 다르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내가 잘 안 봐서 내 잘못이지라고 생각. 일단은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두 번, 예, 두 번까지 괜찮아요. 이제 조금 이제 횟수가 잦아지면 한번 얘기를 해보지 않을까요? 이렇게 같이 바꿔보면 어떨까요? 근데 말을 예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빠지잖아요. 보다 그래도 이렇게 한번 생각날 때 한번 덮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같이 얘기를 하면 크게 안 싸우지 않을까라는 이론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민거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결혼 플러스 알파가 자녀 계획이잖아요. 혹시 실례지만 자녀 계획이 있으신가요? 2명을 낳고 싶긴 한데 네.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내분께서는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애는 네가 낳냐? 두 분 회의 안 하셨어요? 왜 오늘 처음부터 어렵게 물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고위험 산모군에 들어간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정말 현실적으로 애를 낳을 수는 있을까? 또 아이들 친구들 보면 좀 불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그리고 또 교육자다 보니까 낳으면 잘 키울 수 있을까? 또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들이 고민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많은 케이스고 얘는 저질러서 벌어진 일을 서로 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설득을 하는 그런 케이스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고민 중에 있어요. 네, 고민 중이시고 혹시 결혼하시면은 자녀 계획 저희는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를 이제 가짐으로 인해서 얻는 행복도 당연히 있을 거고 같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복한 행복도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상의를 하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시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영 선생님이 0.6%까지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선생님들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 이런 얘기 나올 때 고개를 푹 숙여야 되거든요. 불교는 그냥 0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아이를 낳고 나서 그 다음에 고민들 좀 전에 그 다음에 왜 고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이잖아요. 요즘 저도 처음에 듣는 단어가 M4 세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했더니 점점점 이렇게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진다. 해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우울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력감에 조금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그런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이제 계시는 부부와 이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여쭤보고 좀 전에 계획이 없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 어떤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출산 나이 이제 결혼하는 정년기가 좀 높아졌다고 저는 많이 좀 높아졌죠. 생각하거든요. 네. 막상 결혼했는데 고위험상군이래 이러면은 조금 고민이 됐던 거예요. 원래는 저도 아기를 낳지 말고 둘만 살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게 또 요즘 집도 집인 만큼 돈이 저희가 결혼하고 써야 하는 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둘만 살면 요만큼의 돈으로도 이만한 행복이 많은데 만약에 이 아기를 낳고서는 요만한 돈으로 얘한테 이만한 행복을 줄 수 있을까라는 많은 고민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군요. 그러니까 네. 집도 있고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있는지도. 시간적인 것들. 있고. 예. 또- 그리고 가장 몸의 건강적인 네, 것들도 맞아요.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더 포기한다는 건데 포기 안 하실 거죠? 네, 근데 많이 설득을 당해져서 많이 나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그럼요. 생각은 했는데 저희가 둘이 이렇게 인생 설계 그거 수업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살면서 어떻게 삶을 꾸려 나가고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수업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진짜 빨리 낳지 않으면 아이가 60대까지 저 아이를 케어해서 대학교를 보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 친구들이나 아니면 언니들도 결혼 안 하는 언니들도 많은데 빨리 애가 그렇게 되면 더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출산율도 떨어지고 고민도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SNS로만 너무 의존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뭐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이제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이기주의도 약간 점점 변모해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한 신뢰도 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더 이제 사람에 대해 더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경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초에 마주치는 것 자체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번에 이제 나는 절로에서 많이 10명 커플을 모집하는데 2,500명이 그게 이제 다들 이제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이제 선뜻 이제 못 하는 거죠. 행동 자체를. 왜냐면 같이 많이 해보질 않았으니까 교류를 많이 안 해봤으니까 이전에 SNS로만 계속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 자체도 되게 어려운데 그 결혼 자체도 이제 엄청 큰 산이라 생각하고 이런 조건이 있어서 그 산을 넘기도 어려운데 결혼을 하면 또 출산을 하려면 애가 있으면 또 얼마나 낳아야 되고 뭐 월급이 얼마여야 되고 어떤 집에 살아야 되고 또 결혼의 조건도 이만큼인데 출산의 조건은 더 이렇게 사회적인 조건이 돼버린 게 저는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혜선 불장님께서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가정을 해보면 아이가 생긴다고 하면 기왕 낳는 거면 많이 낳으면 좋겠다. 네. 3명. 저는 약간 저는 원래 아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기 자체가 예쁜지도 모르고 귀엽지도 않고. 근데 이제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좋아하는 사람의 아이는 낳을 수 있겠다. 많이 낳고 싶고 그리고 아이가 저의 소유라는 생각이 크게 안 들었어요. 옛날부터 얘는 그냥 하나의 사람, 인격체고 그냥 내가 낳아서 이렇게 서로의 유전적인 정보를 갖고 태어났을 뿐이지만 전혀 다른 저와는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격체를 잘 키우는 것 그리고 나의 자식이다, 소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생각하기보다 그냥 잘 자랄 수 있게 환경만 조성해주면 알아서 잘 크다가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절에 다니고 불자이다 보니까 절에 잘 보내서 네. 네. 스님들의 역할이 크시겠어요. 네. 확실히. 출가 한번 해봐라. 네. 하겠다면 그래 잘 가십시오. 잘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내고 저는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냥 제가 이제 좀 들으면서 느껴졌던 게 그 개인적으로는 아이를 이렇게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해보셨는데 아이도 좋아하지 않고 근데 사랑하는 사람 아이면
내가 갈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아 이게 사람의 마음과 계획도 바꾸는 사랑의 힘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개인적으로 지금 듣고 있는 중간이긴 한데 또 이렇게 서로 걱정하는데 자꾸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여기서는 계속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면서 우리도 좀 자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잡아. 빨리 잡아요. 합시다. 아니 오늘 지금 한 1시간 반 촬영했는데 이것밖에 기억 안 나요 지금. 이렇게. 지그시. 또 부모님의 눈치를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예, 어른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우리 어른들도 이걸 시청하시고 계시는 어른들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지금 세대에 사는 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결혼을 빨리 해서 손자를 낳고 이렇게 하는 게 뭐 효도다 이런 식의 예전에는 반응이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 정말 자제분들이 행복한 길이 어떤 건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청취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불자님이시겠지만 저는 항상 이럴 때 이런 어려운 고민 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정말로 부처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떤 판단을 하셨을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 했을 때 부처님 오신 날 그 가까이서 이렇게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처님 살아계셨다면 부처님 생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생일 잔치를 할래? 하지 말래? 이 선택에서 살아계셨다면 어떤 것들이 과연 중요 포인트를 잡았을 건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를 뭐 이렇게 낳고 출산 계획인데 다른 걸 지영 선생님도 일각선생님도 좋은 얘기 해주셨지만 가장 좋은 거는 어려운 건 당연히 있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근데 요즘 부모님들이 안 어려우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어렵지 않게 키우려고 하는데 실제로 실패를 통해서 사람이 성장을 하는 거지 계속 좋은 것만 하면 거기서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새로운 세대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이고, 나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근데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 할 때가 더 재밌는 것 같긴 해요. 아 이게 나 아까도 그 변기 빠진 이야기 그거 그만하게 그랬는데 미안합니다. 형님 모르신단 말이 듣는 분들 물에 빠졌다 그랬지 거기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스님 세 분들이랑 얘기해 보신 느낌은 어떠셨는지 또 한 번씩 말씀해 소감. 주십시오. 네, 소감. 네. 스님들께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너무 적합하게 접목해서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와닿아서 사실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주저하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나와서 너무 좋은 말씀을 직접 눈앞에서 또 보고 뵙고 하니까 너무 나오기 잘했다고 하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나오고 싶습니다. 네, 반드시 기억합니다, 저희는. 네. 오늘 가장 크게 느낀 건 스님 세 분께서는 스님 세 분 서로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길을 걷고 계시는 것 같고 저희 둘은 저희 둘의 그 가정에서 부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재밌는 방송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음에 또 영광이었습니다. 나오실 건가요? 불러주신다면 아유, 그럼요. 네, 반드시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짧게. 아니 소감 이야기 난 이상한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억울하네. 난 늘 진심이었어요. 여기 잘릴 수도 있어요. 빨리 하세요. 가세모나. 먼저 하시죠. 아니 오늘도 이제 저 기제사를 하나 지내고 왔는데 항상 빠뜨리지 않는 게 영가님을 위한 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끝나고 항상 빠뜨리지 않고 첨부하는 게 뭐냐면 오늘 동참하신 제주분들도 돌아가신 일상에서 각자 마음속으로 바라는 바를 원만하게 이루시길 바랍니다. 원만하게 이루라는 게 이제 남에게 의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가 다 책임져서 자기 힘으로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돌아가셔서 오늘 이야기 중에 정답도 없고 그리고 이미 많이 고민을 하셨고 나오셨다는 것 자체가 용기가 있고 대화할 만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나오셨다고 제가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제가 이 네 분을 뵙기 때문에 가셔서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원만하게 대화 많이 하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영 선생님 잘하는 거 한번 해주세요. 뭐요?
그 새벽 예불 끝나고 하는 거. 아 그냥 소감만 이제 다시 네. 관세음보살 머리 아프네.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 우스갯소리로 내가 그래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차갖고 안 나가고 있긴 한데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대본대로 된 것이 없어갖고 절에서 생각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방송에서는. 예, 근데 이제 다시 한번 그냥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사실 네 분이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아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야, 역시 한국 불교. 야, 조계사.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래서 청년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럼요. 50년 넘게 이어져 온 이유가 있다. 아직 30, 40대 불자들의 그게 맥이 끊기지가 않았구나. 약간 이런 색다른 감상을 하면서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불자님들이 이렇게 올바른 생각으로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한편으로는 또 이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불법성 3보 중에 이제 스님들이 또 본보기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잘 정진하고 좋은 모습으로 불자님들께 이렇게 항상 존경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스님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 특집 진행된 2판, 4판 맞수다 오늘 수다를 마쳐볼까 합니다. 괜찮으시죠? 다음에 또 모시면 반드시 나와주셔야 됩니다. 네, 함께 해주신 우리 청년불자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좋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성불하십시오.